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이혼 소송 이야기죠. 2010년에요. 한 36세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이혼 사유로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는 남편이 지나치게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집착한다였는데요. 예. 결혼식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아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로마의 한 교회에서 또 성대하게 결혼식도 굉장히 행복하게 치렀는데 문제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날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네, 결혼식 후에 이 신부 마리아나 씨는 그 파리에서 보는 신혼여행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예. 파리의 그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해뒀고요. 거기서 남편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낼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이 마리아나 씨의 꿈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로마 근교 공항에 도착한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예. 공항에서 이미 탑승 수속까지 마친 아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어머니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시어머니가 파리행 표를 끊었던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맞다. 너무너무 황당한 게 예. 처음에는 또 심지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너 여기 웬일이니? 뭐 이러면서 예.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자기네 남편이 어머니하고 좀 다른 이제 그 모자 관계보다 좀 더 각별하다는 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남편을 추구하니까 결국 남편이 털어놓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결혼식 전부터 신혼여행 갈 때 엄마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아하. 처음부터 아내 몰래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예. 심지어 아까 말했던 그 파리의 5성 호텔 어머니 이름으로도 방이 다 예약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까지 예약돼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의존증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아니, 이게 지금 아내 몰래 다 결정한 거 아니에요? 네, 아내는 당연히 신혼여행을 신혼 부부가 가는 거다. 우리 둘이 떠나야 된다라고 반대를 예. 했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병이들은 아픈 엄마를 혼자 두고 나 혼자 여행을 아하. 가겠냐. 안 된다.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 아내가 또 남편의 뜻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신혼여행인데 파리에 같이 갔고요. 예. 3박 4일 동안 내내 같이 여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3박 4일 동안 이 부부와 이 남편, 이 신랑의 어머니가 함께 여행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을 가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결혼하고 나서 예. 여행은 가능하죠. 그렇죠.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끼리 갈 수 있으니까. 많이 근데 가요, 그리고 예, 최근에. 신혼여행은 예. 그 단어 자체가 신혼 부부가 가는 여행이에요. 여기에 가족이 같이 간다라는 건 신혼여행 자체가 독립해서 결혼식을 치렀잖아요. 예. 그럼 둘만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고 그 여행을 가는 것부터 유래했던 거거든요. 또 로망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인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렇죠. 그 한 번을 아름답게 꿈꿨는데 아마 이런 환상이 깨져서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는 사실 좀 이런 말을 뭐하지만 악몽 같은 신혼여행이잖아요. 예. 그래도 꼭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이 지금 신혼집 바로 옆집으로 또 이사를 온 거고요. 갑자기. 네. 예. 그리고 매일 밤 옵니다. 매일 밤. 아하. 하루도 안 빼고 예. 이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방문하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가 크리스마스였나 봐요.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로맨틱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결혼 후 신혼부부에게는 예. 첫 크리스마스라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크리스마스 연휴마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휴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어서 이 아내는 아예 뒷전을 밀렸다고 하네요. 뭐 이 정도면 아내가 참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정서적인 의존도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남편과 어떤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정립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혼을 원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혼 소송을 예. 준비하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이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이혼 소송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는 예. 이 남편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아하. 그리고 서로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켜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아내 측에서 이혼 제기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독립하겠다. 앞으로 과거와 지금은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이라도 줬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겠지만 예.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의존적인 관계에 독립하지 못하고 아내보다 어머니를 먼저 챙겨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누적이 되면 이혼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신혼여행 따라간 것만 갖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성립될까요? 신혼여행만 따라갔다만 가지고는 이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 이후의 사정, 예. 뭐 크리스마스도 시어머니 같이 있고 매일 밤 시어머니가 예. 방문하고 근데 남편은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재적인 안을 낼 수 있어요. 남편 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 친지 누구라도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한 3박 4일만 부탁했으면 원만하게 예. 문제가 해결될 수 그러네요. 있었는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